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아주 만연한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코스닥은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화요일장. 자, 마감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FOMC 오라클 만기일 앞 경계감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목요일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만기 물량까지 더해지며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내년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이냐, 3번 할 것이냐, 연준 의원들이 전망하는 점도표 결과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회의 결과를 앞두고 또 오픈 AI의 챗 GPT 새 버전 5.2 출시를 굳이 이 오라클 실적 발표 전후로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오라클이 가이던스에서 언급하기에 앞서서 실체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구글 추격에 긴장해서일까요? 오라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전 칼을 빼든 챗 GPT 5.2를 확인하기 전 일단 시장은 일시 정지. 퍼즈, 이 경계감이 만연한 모습 속 방향성이 뚜렷하게 없는 모습으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2. 코스피 낙폭 축소, 코스닥 상승폭 제한이 될 텐데요. 혼조 양상이라지만 참 이거 어지럽고 애매합니다. 코스피가 쉬어갈 때 애매하게 또 조선주, 방산주가 급등하니 코스피의 낙폭은 제한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비엠, 레인보 로보틱스, 에코프로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 3,000당 제약의 선전에도 불구 시총 1위 알테오젠의 투심이 아주 시원하게 회복되지는 못하니 코스닥 지수 자체로만 보면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자, 이런 날에도 뚜렷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섹터가 또 특징 섹터가 될 수 있겠죠. 포인트 3로 만나보시죠. 조선, 방산, 바이오, 풍력이 될 텐데요. 조선주는 HD현대그룹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조 원 규모 신규 조선소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속 조선 섹터가 강하고, 또 오랫동안 쉬어가던 방산주도 내년 27년까지 수출 일정 가능성이 유효하다라는 인식 속에 재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바이오 쪽은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필두로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좀 만연해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주도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에너지 허가 중단 요청 기각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하루인데요. 이 네 섹터 중 상승의 연속성을 가져갈 만한 섹터가 있을지 우리 한번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저점 대비 많이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4,152선에서 스타트를 끊었던 지수는요, 장 중에 정오 부근의 4,121선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지수가 이내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현재 이 시각에는 0.18% 하락에 그쳐 있는 상황, 4,147선 터치하고 있는데요. 조선, 방산주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닉스, LG엔솔, 현대차, 전차 군단이 그동안의 반등을 뒤로하고 수급 공백이 나타났는데 그 공백을 지금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이 메꿔주면서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기존 주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테마성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움직이는 고려아연 또한 힘을 보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의 보합권 등락과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는 지수. 보시면은요, 오늘 932선까지 찍고 올라갔다가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924선까지 또 미끄러져 내려가며 혼조 양상, 좀 어지러운 보합권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지수는 0.26% 상승, 930선 터치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면서 레인보 로보틱스, 바이오 쪽에서는 코오롱 티슈진, 3,000당 제약이 아웃퍼폼 해주면서 지수는 그래도 상승 권역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은 매도를 외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 3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2,17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 거래소에서 그나마 기관이 그리고 개인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1,84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개인은 오늘 같이 질서 없는 시장에서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HD현대그룹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3조 원 규모 신규 조선소 건설 사업에 뛰어듭니다.
HD현대는 2032년 11조 원 규모로 엄청나게 확대될 인도 조선 시장을 잡기 위해 이제 스미스 프로젝트 Shipbuilding Make in India Together with 현대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의 움직임 보셨습니까? 가장 많이 담는 종목 HD현대 중공업입니다. 기관은 어떻죠?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담는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과연 자금 유입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할까에 물음표가 붙자마자 조선주의 시원한 시세 분출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마감 전략 더 탄탄하게 세워봅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해보죠.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그리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 점검해보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 나눠보면은 정오를 딱 기점으로 좀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흐름을 오늘 장중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가 오늘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기존 주도주들의 저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장에서는 이 조선 3사보다 기자재 쪽, 엔진 쪽의 아웃퍼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HD현대 마린엔진, 한화엔진, 그리고 삼영엠텍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고 삼영엠텍은 오늘 풍력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블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약과 바이오는 일부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의 아웃퍼폼, 이 상승폭은 아쉽지만 여타 다른 종목들, 어제부터 좀 무슨 제약 붙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죠. 지금 삼성제약, 현대약품의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오전장엔 강했던 두 종목이었고 오름테라퓨틱스는 또 여전히 시세를 강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사이즈가 큰 코스닥 종목 안에서 삼청당제약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올릭스가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고요. LNC 바이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도 오늘 삼성전기를 필두로 태성, 필옵틱스가 지수 대비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오전장에서의 질문, 삼성전기를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자, FOMC 회의 앞두고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이렇게 만연한 가운데 나온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동반 52주 신고가 경신. 삼성은요, 지금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식이 들려왔죠.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 유리기판 기업 중우엠텍에 투자하는가 하면 내년 하반기 삼성전기는 양산을 목표로 세종 사업장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이제 시제품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딱 역사적으로 시총 20조를 돌파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시총 10조가 안 됐던 기업이거든요. 우리 좀 시총 사이즈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필요해 보이는데 송태현 팀장님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십니까? 삼성전기는 사실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라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신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본업적으로 보게 됐을 때에도 MLCC와 기판 자체가 지금 단가와 그리고 Q 자체, 물량 자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을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LCC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전 MLCC 하게 됐을 때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PC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의 쌀과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 내에 한 대에 들어가는 게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단가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은 부분 비싸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MLCC는 결국은 단가도 비싸지게 되고 양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CC 관련돼서 세계 1위 기업이 무라타인데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MLCC 관련돼서 이 AI 데이터 센터로의 성장 자체가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MLCC 관련돼서 2026년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매우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요 근래 기판 관련돼서 뭐 TPU라든지 아니면 에이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고기능성 그리고 고가격대의 기판이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 역시나 FPGA 관련돼서도 국내에서 가장 탑급의 플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도 당연히 단가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좋아지고 있고 가동률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었을 때 60% 정도의 가동률이 2026년도에는 90%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기판 역시나 2026년도에 사업 부분에서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20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증권사들에서는 보통 23.5조에서 한 25조 정도를 적정 시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고 23조까지만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의 업사이드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구조적으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지금 주가 가격대에서 15% 정도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은 적어도 시총 23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기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조선 3사로 온기가 확실하게 퍼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 집중 겨냥하겠다고 밝힌 HD현대중공업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중공업도 뒤따라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조선 3사 오늘 모두 일제히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고 HJ중공업도 강세입니다. 바이오 쪽, 제약 쪽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 특히 더욱더 아웃퍼폼하는 쪽은 바이오 시밀러로 조금 더 선별을 해봤습니다. 삼성 FS홀딩스 오늘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죠. 견조하게 전반적인 바이오 쪽을 끌고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에이프로젠, 바이넥스 같은 삼양바이오팜 같은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풍력 쪽도 이제 미국 대법원이 이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관련되어 있는 풍력 관련되어 있는 쪽을 기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SK 이터닉스 같은 국내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열심히 달려줬던 자동차 쪽 오늘은 쉬어가네요. HL만도 또 로봇 모멘텀이 붙으면서 연일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 기아도 동반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장에서의 질문 단연 오늘의 주인공 조선, HD현대중공업을 향해 봐야겠습니다. 마스카에 이어 스미스를 외치는 HD현대, 마스카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었다면 스미스는 이제 Shipbuilding Make in India Together with 현대가 되겠습니다. 진짜 말도 잘 지어요. 자, HD현대중공업. 이렇게 애매한 시점에서 자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갈까요?에 물음표가 딱 붙은 시점에서 이렇게 기존 주도주들의 재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SMR 관련해서도 지금은 원전 국내 정책 수혜주로 또 부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주도주들의 시원한 재반등을 기대해 봄직한지 아니면 오늘의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힘겨루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차기 주도 섹터로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게 기존 조방1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았던 게 AI 바통을 이어받은 결국 전력 설비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축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다가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서부터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AI 버블이 흔들릴 때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가치주 섹터에 속해 있는 다수 개별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조방1 힘드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좀 보내오기도 했었는데 재차 오늘 조선이 올라오고 있고 어제도 보시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주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방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규 리포트가 올라오면서 내년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자체를 높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계속 돌아가고 있는 순환매 장인 것 같아요. 즉 FOMC 있기 전까지 시장 지수는 숨죽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이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스미스 신조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조선주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대그룹과 SD현대그룹과 그리고 인도 국영 조선소 이런 부분이 손잡고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인도 조선 산업 규모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9천만 불 규모인데 2033년까지 이 부분이 대략 한 81억 불까지 약 90배 성장을 한다고 하죠. 9천만 불이면 지금 이제 대략 얼마인가요? 1천만 불이 한 100억 이거 넘어가니까 한 1,000억 좀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한 11조가 넘어가는 이런 시장으로서 크게 성장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HD현대그룹이 대략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3조 원 정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이에 따른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이 12월 1일자로 합병 기일을 만들어졌고 12월 15일 날 신주 상장이 되죠. 그러면서 신규로 확보한 자금이 얼마냐면 HD현대중공업 4조 그리고 HD현대미포조선 5천억 이 4조 5천억을 해외 글로벌 조선소에 구축하는 데 쓰겠다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인도 쪽에 신규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관련된 그 사업 자금을 쓰겠다는 부분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동남아 쪽에 그 중간 지주사 역할을 했었던 법인 쪽은 싱가포르 법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법인 자체 신규 설립 자체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HD현대그룹주는 결국은 글로벌 이런 그 조선소를 좀 다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고 그에 따른 자금과 재원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합병 절차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미스라는 용어는 처음 듣고 속으로 좀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거의 없는 인도 시장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면서 저 조선소 다변화하기 위한 그 현대 HD현대그룹주 좀 행보를 좀 응원하고요. 최근에 조선주 다시 한번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PBR 측면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6.5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좀 비싼 감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마스가에 이어서 스미스까지 신조어 등장을 하면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일단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고 오늘같이 올라오는 날 말고 조정 나왔을 때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주도주 때처럼 뭐 아주 시원한 반등, 워낙 지금 가격대가 높은 자리인지라 조정을 받았어도 일단은 그래도 현 시점에서 반등은 유효하니 홀딩 관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업 앤 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그래도 좀 사이즈가 큰 종목 안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시현해주고 있고 무슨 제약 붙은 종목들 오늘 오전은 시세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좀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또 일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그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이 제약, 현대약품 쪽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양상이고요. 오늘 조선주 안 넣고 지금 MNC솔루션 방산주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선방산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MNC솔루션 상승 종목으로 꼽아봤고 반면 빠지는 쪽 오늘 전차 군단 쉬어가죠.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L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까지 오늘은 조용한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의 질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살펴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로봇주처럼 이제 테마 안에서 정신없는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죠. 황화 리튬에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베팅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기존 정밀화학 사업도 아주 탄탄한 모습이고 그렇다면 송태현 사장님 오늘의 주가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 순환매성 차원의 반등에 그칠까요? 아니면은 본격적인 추세적 반등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섹터가 한 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전고체에 대한 내러티브한 모습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한 번씩 꼭 기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고체는 과연 언제 우리가 상용화가 되고 이거 관련돼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컨셉트카라든지 데모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BMW에서 i7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데모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전고체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많은 부분 필요하구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수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2027년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를 추세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기보다는 잠깐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자체가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요 근래 시장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가의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이 스페셜티 케미컬을 계속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추세적인 반등에 진입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많다. 현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면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테라뷰가 신규 상장을 했죠. 지금 95%까지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네오이뮨텍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 삼천당제약, 올릭스 같은 사이즈가 큰 바이오 플랫폼 쪽, 일부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유효한 쪽이 오늘은 아웃퍼폼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에코프로비엠 4.6%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까지 전날 급등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 오늘 원전 쉬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력도 쉬어가고 테크윙, 반도체 장비, 기판, 심텍도 하락세를 보이고 비만약 치료제 모멘텀 붙었다고 다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제약은 12% 급락, SP시스템즈 로봇주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에 코스닥에서는 한번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선전하고 있는 삼천당제약 올릭스 확인해 볼게요. 펩트론 D&D 판마텍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오늘 삼천당제약 올릭스가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 안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분들은요,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최근 투심이 위축된 펩트론과 D&D 판마텍을 긍정적으로 주목해 보면서 하락시마다 매수 관점을 좀 이제는 스탠스 전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신과 믿음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임상이 부러지지 않은 이상 이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올릭스 그리고 여타 이런 플랫폼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비만 쪽 같은 경우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어제 팔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즉 이쪽은요 하루하루 투심이 다르고 하루하루 이에 따른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임상에 대한 진행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에 따른 확신은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안에서 결국은 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결국 알테오젠이 빠진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에이벨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우리가 알보리 얘기를 하면서 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보로노이 같은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반응이 세게 나오는 쪽이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이 삼천당제약이에요. 사실 오늘 삼천당제약이 오후 5시까지 기관들 대상으로 비공개 NDR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GLP-1 계열을 지금 현재 에스페스를 적용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에 따른 성과와 추가적으로 경구용 인슐린 관련된 내용 자체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페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런 비공개 NDR을 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오늘 9%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수급상으로 채워주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에스페스 이런 임상 진행이 되고 있는 에스페스가 아니죠. GLP-1 계열의 임상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값 이런 것들이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임상 DD01 그러니까 메시 치료제, 지방간 치료제의 12주, 24주
주 후 중간 데이터 결과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쪽 믿음의 영역이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올라오는 부분은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르고 있는 종목들 지켜볼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시 25분이네요. 동시효과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도 좀 질서 없는 경계감이 만연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봤더니 로봇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양봉 전환에 또 성공을 했어요. 오늘 하락인 줄 알았는데 시세가 물론 소폭 상승이지만 이렇게 돌려 세웠다는 데는 또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로봇주 투자 전략을 늘 박창현 대표님께만 여쭤봐서 송태현 사장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전략? 일단은 로봇 관련돼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오토에버가 요 근래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많은 부분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오늘 종가쯤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로봇 섹터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보게 되니까 고영이라든지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중간중간에 상승폭을 크게 올렸었다가 다소 축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쪽에서에 대한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게 되면은 사실 전 고점을 뚫어내지는 아직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탄력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적으로 전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종목군들에서도 계속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부분쯤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에서도 3세대 로봇 생산 일정이 좀 구체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로봇주들의 변동성은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쉬어가는 전자닉스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에도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담고 있고 이번 주 오라클, 챗GPT의 새로운 버전 공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자닉스는 빠질 때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정해져 있고 최근에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를 키맞추기가 SK하이닉스 대비 강하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고 이에 뒷받침이 되는 구글의 TPU 진영에 따른 이런 영예고 확산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잠시 쉬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어제 강하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를 맞고 어제는 또 ADR에 관한 일부 루머도 있었죠. 네. 이러한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현재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비수기까지도 이런 실적 성장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이번에 영업이익 14조 기록을 했는데 4분기 지금 추정치 자체가 18조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년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 자체가 얼마냐면 지금 22조에 달하고 있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네. 1분기 비수기임에도 그만큼은 스팟 가격 자체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고정 가격으로 그대로 전가시키면서 이익단의 상승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자와 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빠질 때 계속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변곡점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만약에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두 차례 이상은 어느 정도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만 유지해 주게 된다면 연말 산타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도 1월 효과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유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럼 변동성이 이번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이유를 바라보게 된다면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세가 아주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마감도 고점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태현 팀장님? 저는 조금은 이제 비중 축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말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관련돼서 시가총액 적정 수준은 한 13조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특례 편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리면서 오버슈팅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14조가 있고요. 넘었네요. 네, 그래서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조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마치 국어 시간 같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약 이 두 가지 문장의 부호로 요약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대형주의 쉼표, 그리고 조선바이오의 느낌표입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대형주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많이 쉬어가네 싶던 조선과 바이오 섹터가 아직 살아있다면서 느낌표를 찍어줬던 하루였습니다. 확실히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깔리고 국제 10년물까지 고개를 들면서 시장을 누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상승과 하락의 절대값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외에서 움직였던 양 지수였는데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박세권에서 움직이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3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코스피가 4,143선으로 전일 종가 대비 0.2%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한 930선 다시금 회복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지수 상단을 끌고 간 건 미국발 훈풍을 탄 풍력과 바이오였고요. 그리고 대형 수주로 화려하게 부활했던 조선이었습니다. 반면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는 하루 만에 차갑게 식었는데요. JP모건의 테슬라 비관론이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테마들 하나씩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오늘 가장 크고 굵은 느낌표를 찍은 조선입니다. LCD 현대그룹의 인도 신규 조선수 업무 협약 체결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터져나온 대형 수주에 힘입어 형님인 조선은 물론 아웃격인 기자재 종목까지 다 함께 백고등 올리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내에서는 가장 강하게 LCD 현대마린엔진이 9만 원 돌파하면서 9%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HD 현대중공업 57만 원대 돌파하면서 6%대 강세, 그리고 STX 엔진부터 삼형 엠텍 그리고 하나 엔진까지 5%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소외주에서 주도주로의 태세 전환이 매섭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호재에 미국 의회에서는 생물보안법 타결안 포함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가 중첩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내에서는 CDMO 기업들이 반사익 기대감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요. GI 이노베이션이 2만 원 돌파하면서 10%대 오름세, 삼천당제약 역시도 오랜만에 반등의 반등을 거듭하면서 9%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 밖에 에이프로젠, 이수 앱지스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상승을 상단에 자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반가운 얼굴, 풍력 테마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허가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불확실성이 거치자 관련주들이 반등에 힘을 실으면서 존재감을 거시했습니다. 오늘 풍력 발전 관련주들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요. 서암기계공업이 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뒤를 이어서 SK 이터닉스까지 2만 1,000원 돌파, 삼형엠텍, LS 마린솔루션 오늘장 3만 원 돌파하면서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쉼표를 찍은 2차 전지까지 살펴보시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듯이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도가 조금은 있는 듯 싶고요. 또 여기에 JP모건의 테슬라 비관론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세를 멈추고 오늘 일부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나트륨 이온주 단에서는 DIC가 9%대 약세를 보여줬고요. 삼성 SDI도 오늘장 1%대 그래도 비교적 좀 견조하게 31만 원대까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쉼표가 내일에 도움닫기가 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은 좀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은 1,369원에 출발했고요. 이 출발한 이후에 좁은 폭에서 등락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기도 했고 또 이번 주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1,47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재부에서는 수출 기업의 환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환율은 어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이 상당히 상승폭이 작고 또 1,470원 중반대로 들어서면서 고점 인식에 따른 매도세가 나타남에 따라 이
상방이 제한된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